가족 간의 분쟁 사례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유효 혹은 무효. 치매 유언 어떤 내용인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나이에 비해 아직 번듯하게 자리 잡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인 영수 씨. 아버지,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진짜 사업 자금만 대주시면 제가 진짜 제대로 키울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너 이게 대체 몇 번째냐? 응? 지난번에도 같은 소리해서 내가 너한테 3천이나 못 해준 거 기억 안 나?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집이며 자동차 다 합치면은 몇 억은 되겠다. 나한테 한 푼도 못 받은 정은이한텐 미안하지도 않니? 걔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아무튼 이번에는 안 돼. 아니 앞으로 절대 안 돼. 돈으로 인한 부자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급기야 아들은 짐을 싸는데. 아니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거야? 뭐야? 못할 것도 없죠. 네? 알아서 살라면서요, 아버지. 네, 아버지한테 손 벌릴 일 없을 테니까 다시 얼굴 보지 말자고요. 아들의 갑작스런 의절 요구에 큰 충격을 받은 영수 씨. 결국 치매 진단을 받고 딸아이의 병수발을 받으며 지내게 되는데요. 굳은 일 마다 않고 10년간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 정은 씨. 연락이 끊겼던 오빠가 찾아온 건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였습니다. 야, 이거 대체 뭐냐? 왜 유언장에 상속일이 너 하나로 돼 있어? 야, 너 뭐 아버지 유산 혼자 꿀꺽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안 보겠다고 집 나간 거 오빠 아니었어? 왜? 받을 돈 생기니까 이제 와서 아들인 척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버지 모시면서 고생한 거 나 다 알지. 야, 그래도 이것 좀 아니지 않냐? 야, 너 혹시 뭐 아버지 정신없을 때 뭐 유언장 수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야, 치매인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 내가 오빠야? 그런 짓을 하게? 여동생이 유언장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오빠. 과연 치매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아우 정말 답답하네요. 진짜 오빠가 너무하네요. 속 썩일 땐 언제고 본인이 먼저 부모 자식 간 인연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유산을 욕심내다니. 게다가 이제 치매 걸리신 아버님을 10년간 돌본 게 따님이잖아요. 제가 아버님이라도 따님에게 재산을 몰아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이 법이라는 거는요. 그렇지가 또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 귀 동량으로 들은 바로는 상속은 무조건 1대1입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서로 나눠 가지는 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님? 똑같죠. 절반은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크게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연 치매 어르신이 한 유언이 효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자를 더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효자한테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더 상속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효자에게는 조금 더 어느 정도 더 몰아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버지 재산이 한 10억 원 정도의 이제 전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이 효도를 하니까 유언장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너무 효도를 잘하니까 딸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제대로 쓰셨어요. 만약에 유언장에 효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언장대로 그 전 재산이 딸한테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유언장이 이제 치매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잖아요. 무효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상속법에 따라서 아들 1, 딸 1, 그래서 5억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제 제가 효자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그 효자가 딸이 본인이 정말 열심히 그 부양한 거를 입증을 하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기여분을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의 기여분이 인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억 원의 절반이 5억 원을 먼저 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이 있잖아요. 그 5억 원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요? 반으로. 그러면 결국 딸이 7억 5천, 아들이 2억 5천만 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럼 너도 나도 내가 더 봉양했다, 기여했다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 증거를 수집해야 되나요, 평소에? 어떤 분은 본인이 효도했다고 하는데 무슨 효도했습니까? 하니까 가끔 부모님 찾아뵙고요. 가끔은 맛있는 거 사드려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마음의 효도 이런 거 안 되죠. 특별히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10년 동안 병원에 잘 이제 가서 치료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사업을 잘 도와줘서 사업이 크게 이제 발전했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고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면 주소도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병원비 가시면 치료비 영수증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기타 진술서 이런 증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치매를 앓으신 가족분의 유언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비단 뭐 자녀들 간의 분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하나 준비했거든요. 사례 만나보실까요? 네. 치매 아버지께서 재산을 통째로 재혼한 부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이 무효인지가 중요했던 것과 같이요. 이 사례는 증여가 무효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버님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했다면은 이 증여는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모든 증여, 모든 재산을 물려줬던 그렇죠. 재혼하신 처에게 모든 재산이 소유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재산, 상속 재산을 인정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유효가 된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여 당시에 치매했다,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증여는 무효가 되겠죠. 증여가 무효가 되는 순간 우리는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가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오락가락 하시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 과연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치매로 인해서 증여 당시에도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자녀분들이 성년 후견 지정 신청을 하고요. 성년 후견인이 된 자녀들이 의사 무능력자인 아버님을 대신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때 법원은요 정신 감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의무 기록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아버님을 직접 법원에 나오게 하셔서 아버님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여가 무효가 확인되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분들은 법정 상속분대로 1대1 상속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야, 당시 이 아버지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증명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미리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님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의사 능력이 충분히 있으실 때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도 하실 수 있으시고 사전 증여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런 전처는 아니고요. 지금 새로 재혼한 처나 이렇게 특정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유언 대용 신탁 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제도. 이름이 기네요. 네, 흔하진 않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언 대용 신탁은요, 위탁자가 아버님이 되셔서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신탁하는 제도이고요. 생전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생전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전에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해서 얻는 수익은 아버님이 다 향유하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님이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모든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법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유언보다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좀 간편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이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언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유류분 청구를 약간 우회하는 그런 신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용어가 조금 생소하지만 잘 기억해 둬야겠고요. 치매와 관련한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간병인이요. 치매 아버지와 가짜 혼인 신고를 한 후에 재산을 상속받았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 변호사님? 네, 이런 사건들이 평소에는 저희가 잘 접하지는 못하는데 의외로 기사화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제가 2가지 정도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남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성분이 보니까 남성분이 중증 치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고
이 전 재산을 자기에게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한 적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60대 여성분이 80대 치매 노인 남성분들 만났는데 전화번호 연락처를 싹 다 바꾸고 주거지까지 옮겨가지고 자녀분들하고 연락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든 후에 유언장으로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만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 완전히 그냥 파렴치한 도둑이네요. 그냥 재산을 완전 다 그냥 뺏어가려고 치매인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아, 이런 거는 이거 저 혼인을 무효로 하면 안 되는가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이제 혼인 무효 판결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이 이런 혼인은 좀 요건을 못 갖춰서 무효다라고 판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자기가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케이스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또 심각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재산을 나에게 이제 인출해서 가지고 온 케이스는 사기죄 비롯해서 4가지 정도 범죄로 징역 8개월이 선고가 징역을 됐었습니다. 살렸어. 근데 저는 너무 순수한가 봐요. 이게 치매인분의 어떤 진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재산을 주고 싶어서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찐 사랑으로? 네. 그런 경우에 이 치매인분의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재력가 그 치매 어르신분이 계셨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을 한 거예요. 작성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읽어줍니다. 자, 유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했더니 그 치매 어르신이 응 하고 고개만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치매인 어르신들도 늘 정신이 이제 막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총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아 그래 이건 내 의사다 확실하게 표현을 했으면 이건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존경하는 지인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이제 뭐 아주 똑똑하시고 건강하시던 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뵀더니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의 인지 능력이 거의 1살에서 2살 정도 아기 정도 인지 수준이야.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을 상대로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안 되겠죠.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다 모두 그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치매가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이제 의사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치매가 너무 심각해서 본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이 있으려면은 이 본인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참석을 해야 돼요. 증인. 예, 뭐 이해관계가 아닌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분이 정상이니까 유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군요.